그들은 변할 수 있을까요? 상담실에서 나오는 나르시시스트, 그가 상담을 통해 얻은 것은 치유일까요? 아니면 더 정교한 가면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이 상담에서 배운 심리적 무기를 어떻게 악용하는지 파헤쳐 봅니다. 상담실에서 배운 공감, 경청, 심리학 용어, 이 모든 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지금 그 어두운 진실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상담은 사람들의 내면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공간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상담은 자신의 내면을 진정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더 교묘하게 포장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얻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정에서 자기 반성보다는 전략적 무기를 얻고자 합니다. 그들은 상담사의 말 속에서 자신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언어와 개념을 적극적으로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사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자신의 방패로 삼습니다. 이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모두 내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상담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상담에서 배운 심리학적 언어를 자신의 방어 기제로 삼고 오히려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데 활용합니다. 상담이 그들에게는 치유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는 훈련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오토 컴버그는 나르시시스트가 상담에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담사를 통해 새로운 조작 기술을 습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상담사에게서 배운 심리적 언어를 자신의 방어 기제로 전환하는 데 더 능숙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샘백리는 나르시시스트는 상담에서 공감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하는 척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나르시시스트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일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그에게 상담을 권유하였고 그는 마지못해 상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잠시 침묵한 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 받았던 부모의 무관심, 형제들 사이에서 느꼈던 소외감,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상담사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 말을 자신의 치유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를 자신의 방패로 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는 건 모두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상담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저를 이해해 주셔야 해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담실을 배움의 공간이 아닌 전략을 정비하는 훈련소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상담사에게서 배운 심리학 용어와 감정 기법을 곧바로 자신의 통제 수단으로 전환합니다. 특히 트라우마, 공감 결핍, 자기의 성향 같은 개념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 무한한 면죄부이자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장치로 탈바꿈합니다. 상담사도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이해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는 그들이 공격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지식을 치유가 아닌 무기로 전환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상담에서 배운 심리학 용어와 개념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교한 무기로 전환됩니다. 이들은 감정 조절이나 자기 반성보다는 어떻게 이 용어들을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데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르시시스트는 상담 중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배운 뒤 이를 자신의 잘못을 뒤집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평소 그의 폭언과 무례한 행동에 상처 입었던 연인이 조심스럽게 항의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지금 나한테 가스라이팅하는 거야. 너가 날 몰아붙이는 게 바로 정서적 학대야.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전가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공감 결핍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연인에게 상담사도 말했어. 공감이 부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지금 너가 그래 라고 말하며 정당성을 포장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내가 잘못했나? 내가 정말 공감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에 사로잡히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혼란 속에서 더욱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상담을 통해 배우는 언어를 심리적 무기로 전환하며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이용합니다.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며 상대방에게 상담사가 내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고 했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폭언과 분노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감정 표출이 아닌 정당화된 행동이 됩니다. 또한 상담사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과거의 상처로 포장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어릴 적 부모에게 무시당했기 때문이야. 상담사도 그렇게 말했어.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위치를 바꾸고 상대방은 그들의 과거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대신 오히려 상대방을 가해자로 몰아가며 심리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르시시스트는 상담실에서 공감의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러나 이 공감은 진심 어린 이해가 아닌 표면적인 연기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에서 공감하는 척하는 방법을 배운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감정을 이해해. 너가 그렇게 느낄 줄 몰랐어.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이 말은 겉으로는 공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이 더 큰 피해자라는 메시지로 전환하는 심리적 트릭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상담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 치유의 장이 아닌 새로운 무기 창고가 될 위험이 큽니다. 상담을 통해 얻은 지식은 더 교활한 형태로 진화하고 그들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타인을 더 정교하게 조종하는 데 활용합니다. 결국 상담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역효과를 낳는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변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상담사와 상담 내용을 이용해 자신이 완벽한 피해자이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식으로 스토리를 재구성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가 상담을 받고 나서 더 교활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들이 심리학적 용어를 갑자기 남용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트라우마, 공감 결핍 같은 단어로 포장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이미 상담실에서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심리적 조작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상담을 통해 얻은 지식이란 그저 더 정교한 가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간파하는 것이 그들의 심리적 조작에 휘말리지 않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활한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르시시스트가 상담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심리적 언어라는 무기로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말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담사도 내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어. 너야말로 지금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건 너야. 같은 말을 무기로 씁니다. 이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들으니 미안하네라고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심리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권력을 쥐려는 그들의 의도를 읽는 것입니다.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파고들지 말고 의도를 파악하세요.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진짜 자기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나 조종을 위한 수단인지 냉정하게 구분하세요. 내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바로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공감되신 사실을 기준으로 대화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너가 한 말은 분명히 나를 상처 입혔어. 이처럼 그들의 심리적 방패를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용어 남용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들이 갑자기 심리학 전문가라도 된 듯 당신을 진단하려 들면 그건 상담사와 이야기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차단하세요. 심리학은 무기가 아니라 치유의 언어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을 외부에 끌어오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상담의 핵심은 자기 변화인데 계속 상담사도 그렇게 말했어라며 타인을 통제하려 든다면 그 상담은 이미 조작된 수단일 뿐입니다. 이럴 땐 거리를 두고 그들의 치유된 척하는 가면 뒤를 관찰하세요.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상담을 악용할수록 우리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치유는 타인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 진심을 가려내는 눈, 이제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상담실의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기대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상처를 마주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상담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상담은 거울이 아닙니다. 무기고입니다. 진정한 상담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내면의 상처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거울 앞에 서는 대신 그 거울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더 화려하고 매력적인 가면을 씌웁니다. 그들은 상담에서 얻은 심리적 언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야. 상담사도 그랬어. 이 한마디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해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피해자로 둔갑한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배운 심리학적 용어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됩니다. 가스라이팅, 공감결핍, 트라우마라는 단어들은 더 정교한 심리적 공격의 도구로 변형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폭언과 비난을 공감 부족 때문이라고 포장하고 당신의 반발을 너야말로 지금 날 가스라이팅하고 있어 라는 말로 되돌려줍니다. 상담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교활한 언어를 제공해줄 뿐이라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요? 상담은 누구에게나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상담은 오히려 더 교묘한 변명거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진정한 변화를 거부한 채 상담을 이용하는 순간 그들의 전략은 더욱 진화합니다. 상담이 끝난 후 나르시시스트는 상담사에게서 배운 심리학 용어와 개념을 무기로 삼아 당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를 트라우마 반응이라 부르고 당신의 상처를 지나친 예민함으로 몰아갑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말에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진짜 공감이 부족한 건가?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작된 심리적 언어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더 유능한 조종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상담사에게서 얻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포장하고 자신이 진짜 피해자인 척 연기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당신에게 동정심과 공감을 강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린 시절 상처를 들어주면서 그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상담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제공한 심리적 무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입술이 아닌 행동에서 나옵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잘못을 포장하려 든다면 그들은 결코 치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담의 언어를 악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상담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기일 수는 있어도 당신에게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사는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도록 당신에게 통찰력과 객관성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공격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패턴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회복에서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가면 뒤에 숨은 자들이 아닌 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된 당신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메시지를 들어주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있다면 그들의 말이 아닌 당신의 진짜 감정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